자, 반갑습니다. 하루한장 통합사의 빌드업 세계사 중2 세계사 중등역사 1. 오늘은 11강 들어갈 차례고요. 로마 제국의 발전과 실용적인 로마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11차시 로마 제국의 발전 1. 자, 오늘 요거 PDF 파일 다운받으시고 쓰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차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알렉산드로스의 사후에 이제 분열된다. 자, 그리고 그 지역이 로마로 흡수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로마는 어디에서 있었던 나라인가 했을 때 여러분들 요렇게 해서 이탈리아다, 그죠? 여기가 지금의 이탈리아인데 이 이탈리아의 수도 여기 로마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작은 도시국가, 자, 로마는 기원전 8세기 중엽에 자, 지금 이탈리아 반도에서 아주 작은 도시국가로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그냥 왕이 중심이었던 그런 정치 체계를 보였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도시 중심으로 왕이 있었던 왕정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로마 제국은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하게 되냐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로마는 여기서 이제 로마가 생겨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카르타고라는 동네가 있어요. 북부 아프리카다, 그죠? 저쪽 동네는. 자, 그래서 여기 로마가 있고, 여기 카르타고가 있습니다. 자, 이 둘이서 3번의 전쟁을 하게 돼요. 그 전쟁 이름이 포에니 전쟁입니다. 나중에 정리를 하겠지만, 그때 이 둘 사이에서 전쟁을 해서 3번 정도 계속 로마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가 이 지중해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로마 역시 우리가 제목이 그냥 로마 이게 아니라 로마 제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로마는 제국이구나. 제국에 동그라미 치고 갈까요? 제국이구나. 로마도 제국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로마는 전성기 때 어느 정도 땅을 지배했을까를 이야기해 보면, 여기 우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 프랑스 있는데, 그 다음 여기 영국, 남부 영국 있는데, 그 다음 여기 이탈리아라든지, 그리고 요렇게 이 발칸반도, 자, 그 다음 여기 지금의 터키 지역, 그 다음 이스라엘 있는 요쪽 해서 요렇게 해서 또 지배를 하게 되고, 요렇게 해안선 따라 지중해 따라 요렇게 아프리카 북부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여기 이 바다 이름이 지중해라는 바다예요. 여기 지중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 지중해를 둘러싸고 이 로마가 엄청난 이렇게 큰 그런 어떤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럽, 그 다음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통틀어서 점령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정치적인 전개 과정, 로마의 정치 전개 과정, 이것을 학생들이 너무너무너무 어려워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큰 틀에서만 살펴보고,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들 오늘 11차시다, 그죠? 요거는 12차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어쨌거나 말았거나, 자, 로마는 초기에 도시국가였고 왕의 중심이던 왕이 정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귀족이 왕을 몰아냄, 이렇게 적을게요.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그 귀족들이 공동으로 정치를 하는 공화정의 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귀족뿐만 아니라 평민들도 자기들의 권리를 높여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공화정, 이 단어는 앞으로 사회를 공부할 때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공화정에 동그라미를 치고 얘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공화정에서는 왕이 없다, 이렇게 적을게요. 자, 왕이 없고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나라를
공동으로 통치하는 그런 정치 형태를 우리는 공화정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중요한 키워드들만 선생님이 요 네모 안에 적어놨는데, 포에니 전쟁, 아까 전에 얘기했다 그죠? 요 카르타고랑 로마 사이에 있었던 전쟁. 자, 그 이후에 귀족들이 아주 부를 불려 나가는데 엄청나게 큰 농장, 그걸 라티푼디움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이 자영 농민들이 아주 쇠퇴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라쿠스 형제라는 사람들이 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실패하면서 공화정이 붕괴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아주 복잡한 상황을 정리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자, 그래서 이 공동의 정치에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어서 정치를 하는 황제의 정치, 제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정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이때를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해서 팍스 로마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제정, 이렇게 줄 빼서 황제 중심의 정치, 이렇게 적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앙 집권적인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가려고 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때를 로마의 평화시대,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를 했고, 이때 바로바로 대제국이 건설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대제국이 아까 지도상의 요 규모의 대제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평화시대가 한 200년 정도 이어지다가 그 다음 서로 자기가 황제를 하려고 하는, 그 다음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는 그런 상황들, 그 다음 게르만족이라고 있습니다. 이민족의 침입,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주 혼란한 시기에 로마가 놓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크리스트교를 인정해 줍니다. 자, 크리스트교는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로마는 황제를 믿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황제를 나 못 믿어, 우리는 신이 유일해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크리스트교도들이 상당히 박해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크리스트교를 공인하게 되고, 그 다음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곳으로 도읍지를, 수도를 이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로마는 분열되면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할 거고, 오늘 지도 있는 김에 콘스탄티노폴리스 천도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딘가 정도 한번 파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 요쯤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서 콘스탄티노폴리스 적어두고, 자, 콘스탄티노폴리스 수도를 이 로마에서 이렇게 수도를 이전해 왔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오늘날의 터키 수도 이스탄불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지금 로마 정치 전개 과정은 요 정도에서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요만큼 들어두시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할 거니까 일단 요 정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건 로마의 문화와 그리스도교의 등장과 확산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문화부터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실용적 문화라는 단어를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아까 그리스 지역을 흡수했다, 그죠? 그러면서 그리스의 학문과 예술을 계승하였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로마의 문화를 이야기할 때 법률을 이야기합니다. 법률.
그 다음 건축을 얘기하고 도로를 얘기하는데요. 법률도 실용적인 거고 건축도 실용적으로 만들었고 도로도 아주 실용적인 그런 중요한 사업이다. 그죠? 자, 그래서 법률, 건축, 도로, 실용적 문화가 발달한 로마였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습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관습할 때 관은 익숙할 관자입니다. 한자로. 그 다음 습관할 때 습이 습인데요. 그러면 관습이라는 건 익숙한 어떤 습관. 그래서 관습법이라는 건 사회가 오랜 세월 유지하면서 이게 막 글로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그 구성원들이 이게 법이지 라고 했던 그런 법, 그런 인정하는 질서, 그런 어떤 법이 있었었는데, 자, 로마에서는 12표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12표법은 뭐냐면 그 평민들, 시민들이 이제 주가 돼서 평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문법입니다. 자, 성문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문자로, 문서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표법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자, 이 12표법은 시민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는 작은 어떤 이런 도시국가에 머물지 않았다. 그죠? 그냥 법이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대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피정복지가 생겼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민법이 등장합니다. 만민법은 뭐냐면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하는 시민법과는 달리 그 제국에 자기가 정복한 그 넓은 땅, 제국의 모든 민족에게 통용되는 그런 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 이것도 한번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 이 법전은 어느 시기냐면 자, 여기 보면 우리 로마가 분열되어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그 어떤 경계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경계가 나뉘어지는데, 자, 이 동로마, 서로마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여기에 동로마 이렇게 쓰고 서로마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이 서로마는 빨리 멸망합니다. 자, 그런데 동로마는 아주 긴 세월 그 비잔티움이라는 그런 국가로 이제 이것이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요 밑에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이야기하다가 선생님이 저렇게 동로마 서로마를 따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법전은 동로마, 그러니까 이 비잔티움 시기, 동로마 중심의 비잔티움 시기에 만들어졌다라고 일단 기억을 하시고, 자, 이 법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로마 법률을, 그동안에 있었던 법률을 다 정리해서 집대성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자, 이것이 유럽 지역의 유럽에서 유럽 여러 지역의 법률을 만드는 토대가 되었다. 그러면 이건 되게 중요한 사안이다. 그죠?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유럽 법률의 토대,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건축을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건축도 도로도 실용적으로 만들었는데 콘크리트를 이용하고, 그 다음 아치와 도무의 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치가 뭔지 알죠? 아치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문이 있으면 이렇게 요런 모양이 아치 모양이다. 그죠? 아치. 그 다음에 우리 야구장의 돔구장이죠. 돔은 지붕이 이렇게 생긴 게 돔이다. 그죠? 그래서 아치와 돔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냥 쬐끈쬐끈한 건물이 아니라 이런 아치들을 여러 개 쓰고 그 다음에 지붕을 돔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대한 건물을 축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의 대표적인 것으로 콜로세움, 개선문, 공중목욕탕, 수도교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콜로세움을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생겼죠. 여기 자세히 보면 문들이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것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5만 명 정도가 이 안에 들어가서 원형 경기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안에서 막 경기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커다란 거대한 건물을 이 시기에 만들었구나. 아, 상당히 실용적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로마 공중목욕탕 검색해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보시면 2000년 된 공중목욕탕 성업 중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로마에 공중목욕탕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수도교도 한번 볼까요? 자, 수도교를 보면 위에 이렇게 수도시설 있죠. 우리 수돗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나가게 하고, 또 아래쪽은 도로망으로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대 시대에 이런 시설들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진짜 로마에 물을 공급한 수로 시스템을 어찌 경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당시 로마시에는 1985년 뉴욕시보다 훨씬 많은 물이 공급되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아유, 정말 이 대단한 문명이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도로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그 제국, 큰 제국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들 정복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정복지마다 어떤 계획적인 도시들을 만들고, 그 계획 도시랑 로마를 연결하는 엄청난 도로망들을 건설했다는 건데, 사람과 물자를 교류하게 하고 군대를 신속하게 이동하게 하는 등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모로 봤을 때 법률이면 법률, 건축이면 건축, 도로면 도로, 아, 로마의 문화는 실용적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크리스트교의 등장과 확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 문화, 그 다음 헬레니즘 문화, 그 다음 로마의 문화, 각기 비슷한 듯 하면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앞 시간에 이렇게 해서 여기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 비교한 거 있죠. 자,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랑 오늘 했던 그 로마 문화랑 좀 이렇게 별개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막 짬뽕이 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면 그리스, 헬레니즘이면 헬레니즘, 로마면 로마 해서 각각의 문화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게 어디 지역에서 나왔던 문화지 라는 걸 나누어서 잘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교의 등장과 확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 하면 예루살렘 있는 그쪽이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있는 요 지역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가 등장했는데, 자, 이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는데, 선민의식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이제 선택된 민족이다, 선민 해서 이게 분별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선민의식은 뭐냐면 시인에게 적으세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구원은 유대인들만, 그 다음 모든 것은 유대인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크리스트교에서는 그거 아니다. 선민의식을 배격하게 됩니다. 그거 아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것을 설교하면서, 자,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각지에 전파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랑과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낮은 사람, 가장 핍박받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가장 감동했겠다, 그죠? 그래서 당시 노예, 여성, 하층민을 중심으로 확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유일신을 숭배한다, 그죠? 우리
그 여호와를 숭배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황제 숭배 못해. 우리는 하느님만 숭배해. 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니까 로마는 이 크리스트 교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자, 여기 어떤 왕 이름을 써야 돼요. 자, 이 왕 이름도 여러분들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자,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립니다. 말이 어렵다, 그죠? 칙령은 뭐냐면 임금이 내린 명령을 칙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밀라노 칙령, 밀라노는 이렇게 이탈리아가 있으면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그리스도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313년에 자, 그로부터 이제 좀 이렇게 시기가 지나서 313년에 공인되고 392년에는 아예 그냥 그리스도교를 로마의 국가 종교로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때 왕 이름을 또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테오도시우스 1세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공인되고 테오도시우스 1세 때 국교화되면서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하구나. 자, 이런 일들이 로마에서 있었던 일이구나 라는 거를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의외로 여러분들 로마는 좀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큰 틀에서 로마 제국을 지도에서 살펴봤고 그 다음 이렇게 로마의 정치 전개 과정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안 했어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히 다룰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로마 문화의 특성, 실용적인 그 특성들, 법률, 건축, 도로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그리스도교 관련해서 공인된 이야기, 그 다음 처음에 박해, 공인, 국교로 인정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